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부산 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어업인들은 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일 부산에서 신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으로 학생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성인들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보트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부산국제보트쇼가 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전기를 이용한 보트와 이색 보트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부산의 골목 상권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에서는 중구 부평 깡통시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부산 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은 생계 위협을 넘어 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연일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은 채 바다가 아닌 기장 대변항 멸치광장에 모인 어민들. 평소 같으면 조업 준비로 분주했을 항구에는 바다로 나가지 못한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어민 100여 명은 하루 조업도 중단한 채 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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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의 손에는 어구 대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가 들렸습니다. 생업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선 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단순한 생계 위협을 넘어 해양 생태계 오염과 함께 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사실 어민들이 결국은 이 바다를 보고 사는데 우리가 고기를 잡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상당히 어떤 심각한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어업인들의 생존을 건 투쟁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자갈치 시장에서 원전 오염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함께 대처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이제 생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별 또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어업인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기장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 아직도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22일부터 이틀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분노하며 해녀복을 입고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장군 신안마을의 김정자 해녀회장과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해녀분들께도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요즘 참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죠. 제일 피해가 큰 건 어업인인데 나잠 어업인도 어업인이고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는 어업인도 어업인이고 예. 전부 다 이렇게 다 열심히 노력해서 바다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잘 져가고 우리 같은 또 나잠인들은 물 밑에를 잠수를 우리 몸으로 갖고 물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바다로 방출시키면 안 되지요. 예. 자기네들 나라에 더 투자를 해서 깊이 파서 보관을 해야지. 우리 세계적인 밥상에 아무리 오염수를 안 먹고 육지에서는 안 먹는다 하지만 소금을 바닷물로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야만이 그 소금이 짜고 음식에 간도 볼 수 있고 이랬는데 예. 어떻게 해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집회를 시작하게 되셨을 텐데요.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또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부산에 이제 영서관에도 갈 것이고, 서울도 가야 되겠고, 이 바다의 어업인들과 나자민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죽게 하면 살기로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걸 결정합니다. 예.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이거를 하면 좋겠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자 해안수산부도 딱 불러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외교부도 불러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딱 명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 일본 정부에서는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물이 좋고 오염이 안 됐다면 일본 자국민들한테 한 1년쯤 먼저 먹여야지. 먼저 먹으라고 다 거기 나눠주고, 정말로 좋으면 그때는 세계적으로 다 나눠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물을 지금 그냥 내보내는 거는 총안 가지고 돈 안 들이고 대동아 전쟁하면 더 지금 심한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지금은 손 안 대고 코 불고 핵으로 갖고 하려니까 아주 일본 정부에서 각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쪼록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비롯해 관련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정자 해녀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2일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와 부산시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임말숙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조치라며 해운대 구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부산에서 신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으로 학생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동래구 소재 어린이집 종사자가 선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자 직원과 어린이 4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직원 1명과 어린이 1명, 직원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확진자 40명 중에는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 초등학생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던 금정구 소재 중학교와 수영구 소재 초등학교 내 접촉자 역학 조사 결과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학생 확진자의 대다수는 가족을 통한 접촉자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부분이 사회활동이 활발한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확산된 감염이 가정 내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장군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셔틀버스는 오는 26일부터 읍면별로 하루 평균 서너 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셔틀버스 한 대당 최대 탑승 인원은 20명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해 좌석도 뛰어앉도록 했다고 기장군은 밝혔습니다. 군은 자세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코로나19로 근심 속에 있는 부산의 골목 상권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중구 부평 깡통시장으로 가봅니다. 전국 각지, 해외에서까지 부산을 찾는 사람들은 꼭 한번 들르는 곳. 삶의 터전이자 부산의 명소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제2호의 시장이며 상설시장으로는 전국 최초의 시장으로 이 깡통시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부평시장과 깡통시장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부평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부산의 제일 유명한 어묵시장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깡통시장은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미군 구호물자가 부평시장 쪽에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상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 햄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깡통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 골목골목 자리 잡은 550개 점포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부산의 대표 식품인 어묵과 맛깔나는 음식들, 의류, 수입품, 잡화까지 취급 품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삭바삭, 고소한 부각은 그중에서도 단연 시장 내 최고의 인기 식품입니다. 채소류는 10가지가 있어요. 채소류 10가지, 그다음에 수산물 2가지, 12가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적석에서 바로 섭취하기 힘드니까 찹쌀풀 입혀서 말려가지고 애들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드실 수 있게 여기서 바로 적석에서 튀겨서 그날 제품만 바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당일 제품이니까 신선해서 그게 제일 좋고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무래도 오래 두고 이렇게 안에 뭐 당연히 뭐 다 처리는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적석에서 바로 판매하면은 굉장히 기름 냄새도 안 나고 신선하고 그날 제품을 바로바로 눈으로 보고 직접 이렇게 튀기는 걸 보시고 바로 원하는 것만 담아드리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손님과의 신뢰를 무기로 2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양식품 가게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 만들든 조리 과정 하나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푹 삶은 잉어를 단지에 넣고 쉴 새 없이 커다란 주걱을 휘젓습니다.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한 노하우입니다. 기계 대신 수작업이 수고스럽기도 하지만 이 같은 정성은 손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잘해드렸던 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또 손님들을 모시고 오고 그 손님들이 또 손님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골목 전체에 가득합니다. 일단 가게 앞에 갔다 하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곳. 자타공인 부평 깡통시장의 1등 요리사 최서영 씨의 반찬 가게입니다. 우리는 그날그날 재료를 신선한 재료를 쓰고 그냥 하루 양만큼만 딱 해서 팔고요. 그리고 물건은 아주 최고로 품질이 제일 좋은 거 쓰고. 노릇노릇한 전과 튀김 종류만 10여 개.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꼭 다시 가게를 찾습니다. 계속 단거리대 계속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저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간장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몇 통씩 사가거든. 예. 한번 맛보시면 딴 데 못 가고 우리 집으로 계속 옵니다. 예. 사거리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1890년대 형성됐을 때부터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친 부평 깡통시장. 13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상인과 고객 간 신뢰에 더해 시대의 변화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발맞춰 진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부평 깡통시장은 이 현대화 시설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이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장 상인들과 또 저희 의회 구청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차 게이트가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장 상인들과 시장 상인회가 지금 제일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부평 깡통시장이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 전체가 어떤 활성화가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 각 상인회들과 협조해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비스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 전통 재래시장이 아닌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이제 바뀌어서 많은 지금 상인들이 고객들이 왔을 때 상인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과거 세대와 꿈과 희망을 지닌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곳. 그냥 꾸준히 요거 그대로 좀 단골 손님들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손쉽게 사가실 수 있게 이 가게 점점 넓혀가는 게 꿈이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부산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중구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보트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보트쇼가 백세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친환경 전기를 이용한 보트와 색다른 보트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모습을 뽐내고 독특한 디자인의 보트들이 눈에 띕니다. 해양 레저의 꽃, 국제 보트쇼가 23일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해양 레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람회장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평소 보기 힘든 호화 요트에서 독특한 디자인까지 관람객들의 눈이 즐겁습니다. 또 보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최신 경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10년째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잘 준비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볼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부산 쪽으로 앞바다로 바로 나가고 싶습니다. 와서 보면은 이제 뭐 최신의 상품이나 뭐 이런 유행하는 브랜드나 볼 수 있으니까 좋죠. 한 군데서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이런 데가 없잖아요.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만 90여 곳, 부스도 1000여 개에 이릅니다. 이곳 행사장에는 레저포트와 특수선박 등이 선보이면서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의 가능성과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소와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연료와 파도를 뚫고 운항할 수 있는 보트는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UFO와 초승달을 본떠 만든 보트도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는 독특한 디자인과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해외 바이어와 화상 상담회도 열립니다. 저희가 화상 전시회를 준비해서 지금 상담회 진행 중에 있고요. 상담회가 끝난 후에도 해외 바이어와 업체 간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업체들에게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양 레저의 한 분야인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부스도 들어섰고 유명 낚시 선수의 초청 강연도 열립니다. 이와 더불어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무료로 보트 투어를 즐길 수 있고 행사장에도 다양한 체험존이 마련됐습니다. 바다를 즐겨라, 미래를 꿈꾸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25일까지 백스코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금정구가 노후 아파트의 전기 설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3년마다 전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정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 동부지사와 함께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 선제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점검단은 세대별 차단기 200여 개를 진단하고 과부하 또는 접촉 불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금정구는 법 제정 전인 2018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대상 노후 아파트 전기 안전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9시 30분쯤 영도구 75광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나무 50그루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 헬기와 소방대원들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책로 난간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산 진구 범전동의 한 굴다리에 트레일러 차량이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통행 제한 구조물과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3.2m 높이의 트레일러 차량이 굴다리 아래를 지나다 통과 제한 구조물에 끼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3일 새벽 2시쯤 부산 진구의 한 빌딩 3층 마사지 전문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내부 집기 등을 태워 경찰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군가, 곧 군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군대 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까지 20만 명이 동의하면서 남녀평등 징병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었죠. 부족한 병력 자원 확보와 성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논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권 신장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화두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불필요한 성대결 소모전으로 흐르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건강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